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낙관할 수는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며 남북미 관계를 긍정평가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에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이 계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그중에서 외교안보 관련 내용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어제 문 대통령 신년사 발언 중에 핵심 내용들 잠깐 들어보고 다시 저희들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남북 간에도 이제는 그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남북 협력을 좀 이렇게 정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좀 더 촉진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 제재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뭐 접경 지역 협력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또 뭐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남북 관계 협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어떤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는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외교안보 관련 내용, 핵심 내용 잠깐 들으셨습니다. 자, 뭐 첫 질문에 나왔었고 뒷부분에 내외신 기자 질문 답변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좀 다른 질문보다는 신중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역시 아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정상 간의 어떤 그런 친분 관계를 봤을 때 그런 충분히 판단할 가능하다 했는데 그 외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근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대통령께서 인식하는 것에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북미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제 그동안 서로 그 벌성사놓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최고 지도자 간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이런 그 신뢰를 깨는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북미가 지금의 국면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 시간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가 끝나는 올해 안에 성과가 나와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선거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또 북측도 역시 트럼프 정부 임기 1기 내에 가닥을 잡아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보면 북측의 남측에 대한 비난 공세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남측 당국자 정도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또 하나 남북 간의 지금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성연락사무소는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개성연락사무소의 박진원 부소장 같은 경우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상당히 그 개성연락사무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의 국면들은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년 전 기자회견 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전에 썼던 뭐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물론 상황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긍정 평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김영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녹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미 협상이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2018년 시작했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다시 북미 간의 기싸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 즉 우리가 2017년에 했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함으로써 지금 그 조착 상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대통령께서 그 낙관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 건 아니고요. 냉철한 상황 분석을 하시고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비관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막연한 낙관은 아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좀 몇 번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외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말은 뭐 물 밑에서 지금 수면 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경색된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어떤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해석은 전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 위에서 보이는 것과 물 아래에서 보이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물 위에서는 이제 스톡홀름의 북미 실무회담 이후에 그런 특별한 그 대화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스톡홀름 실무회담에 만났던 그룹들의 그 파이프라인은 저는 가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남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남 관계가 지금 그 특별하게 진전되지 않고 있고 남 관계에서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뭐 이 흐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예. 그러나 남북이 그 접촉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는 원활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남북 차원에서 지금 뭐 구체적인 것들을 그 대통령께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남북이 최소한의 어떤 파이프라인들은 가동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한 그런 그 인사를 우리 측에 전달하도록 하죠. 하는 예. 이것도 우리 측이 북측에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그런 그 아주 세밀하게 지금 뭔가 남북이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나 남북이 현재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파이프라인은 가동되고 있다. 뭐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1일 김기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글쎄요 북미 대화에 남측이 끼어들지 말라 이런 담화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북미만 바라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북관계 기대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하겠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특정 시점에 따라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 있다. 글쎄요 대통령 발언 이후에 두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역시 이제 남관계 차원에서의 돌파구가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노력들을 하겠다는 그 의지와 다짐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유엔 제재가 또 미국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로서 남북 관계에서의 뭔가 진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2018년, 2019년을 거쳐오면서 그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겉으로 보면 사실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틈들을 좀 찾아보자는 것이고 또 마침 올해 이제 그 도쿄 올림픽도 있고 남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가 새로운 그 길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현재 국면들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제재하에서의 그런 틈들을 찾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지금의 그 현재의 지금 당장의 오늘의 상황보다는 내일과 모레 또 올해 전반을 놓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와 또 북측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 의지를 좀 담아서 북측에 전달하는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거론되는 것이 뭐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이라든가 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김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대북 제재라든지 미국과의 공조라는 그 큰 틀에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리고 한미 공조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스포츠 교류라든지 적금 지역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북측이 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이 더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게 없는 제재 완화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에서 북한이 원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얻을 게 크지 않은 그 하나만을 명분 삼아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킨다는 것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라든지 북한 지도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매력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지금 북미 상태가 교착이고 그리고 향후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아무래도 선순환, 즉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정말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던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북한이 그 부분에 동계올림픽 참여를 갖다 받은 것은 그래도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는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던지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간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스포츠 교류라는 명분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대북 제재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폭넓게 이야기하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정확한 워딩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미 국무부에서 이 대북 저촉 여부에 대해서 한미가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 그리고 미 국무부의 이 답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대북 제재도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충분하게 한미가 소통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에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너무 빨리 나가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닌가. 즉 북한의 실질적인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어야지만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부분 제재 완화라든지 남북 경협 제재를 유예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이 미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북측 입장을 고려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원론적인 우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 장관 회담도 열리고요. 이동원 이제 평화본부장이 이제 비건 대표도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미 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원론적인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 북한 노동자들 송환해야 한다라는 시한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제재를 단행을 했습니다. 노동자 불법으로 해외 송출한 북한 회사 그리고 중국 내 숙박 시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예정된 코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작년 12월 22일 날 이제 송출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12월 20일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다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우리는 상당히 주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어떤 식의 강도 높게 만약에 노동자들 송환과 관련돼서 세게 나가면 이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풀 의사가 없다 이렇게 좀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조금 유연하게 나간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과 뭔가 지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예. 바로미터가 이제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1월 14일이니까 12월 20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20여일 만에 이제 미국의 조치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 조치가 전면적으로 북한의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수준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수준에서 지금 북한의 이제 그 송출과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베이징에 있는 그 북경 숙박소 이런 정도에 대해서 지금 그 제재를 가한 것인데요. 보다 사실은 미국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북중 국경 지역 그 많은 부분에 이제 북한 예,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예. 아직까지 아마 덜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 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어쨌든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저강도 제재를 가하면서 현재 국면에서 북측과 또는 중국과도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세게 나갔을 경우에는 중국과도 복잡한 또 미국이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 상황들을 적절하게 미국이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이런 제재를 갖고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 상황은 미국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친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전달했다 북측에 그게 한 개 있고요. 그렇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또 하나 전달했다. 두 개를 전달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사정을 보면요. 그런데 이 친서에 이어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북측의 대화 재개 희망을 전달했다. 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점과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친서 얘기가 나오고 바로 또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다시 뭐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희망적인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또 바로 이 김기관 무성 고문의 담화가 또 그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일련상으로 보면 이게 거부인가 아닌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많은 일들이 그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만 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도 분석이 쉬운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좀 떨어져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그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북한도 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지만 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그 반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문 대통령도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 문제가 자신의 그 재선 행보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가지고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자랑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그 경쟁자들한테 어떤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아서 이제 올해 그 대선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강조하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말로 또 그 북미 관계에 그 북핵 협상에 있어서 진을 보된 정말로 획기적인 걸 한다면 아무래도 북한 입장을 확 들어줘가지고 만나자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북한도 만나자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까지 좀 크게 길게 보면서 북한에게 우리는 열려 있으니 너네가 좀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입장을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그렇지만 결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 상황 관리 정도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외 정책에서도 관리해야 될 그 대상이 이제 북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상황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이 회담에서 대북 공조 이 문제뿐 아니라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논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국민 여론에 있어서는 이 파병에 있어서 찬성보다는 일단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미 간에는 사실 뭐 북핵 문제뿐 아니라 파병 문제 그리고 이 연결되는 고리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굉장히 좀 많이 얽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미 간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의 사안이 단독 사안이라기보다는 이게 전부 연결돼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좀 실타래가 꼬여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파기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이제 매우 전략적 입장에서 우리의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방위 분담 문제나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와 관련된 부분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매우 우리 외교가 상당히 지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공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미 공조는 뭐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빗셀 틈 없는 공조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예. 이 공조 속에서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가닥을 잡는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남북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측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미국의 이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 간에 충분한 지금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셔서 지금 폼페오 장관과 지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경화 장관이 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좀 미국 쪽의 주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만나서라도 우리 측의 입장들이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탑다운 방식의 이 의지가 지금 한미 관계에서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 간의 정상 간의 만남도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만드는 뭐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층의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하나 이제 그 차원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 분담분 문제는 한미 동맹 전반을 운영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기존의 SMA 기존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북핵 문제 같은 것은 한미 동맹 운영에 있어서 한 번 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잘 세우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고요. 호르무즈 이제 이제 군 파견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미 동맹의 영내 차원, 그 세계 글로벌 차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현재 나가 있는 국민과 교민, 기업의 어떤 그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어떤 그 에너지 수송로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이제 이란, 대이란 그 외교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했던 것처럼 파병을 하되 독자적인 파병 결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그러한 그 서로 다른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원칙은 국익을 바탕으로 한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해나간다면 저희가 이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